제1회 실무 기출문제, 즉 실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01 주식회사 아산자전거에 박윤서로 로그인을 하래요. 그러면 로그아웃 누르시고 회사 코드에 8501 아산자전거로 선택해 주신 후 사원 코드는 박윤서, 네, 확인.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자가 박윤서인지 확인하시고 회사명은 아산자전거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지 않으면 전혀 다른 값으로 결과치를 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사 맞는지 확인하시고 사용자가 박윤서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제품이고요. 계정 구분은. 그리고 생산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 중 리드 타임이 가장 긴 품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리드 타임이 가장 긴 품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생산 시스템 관리 오시고요. 기초정보관리 품목 등록입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그럼 좀 내릴게요, 제가. 네. 자, 들어오셨으면 이제 계정 구분을 제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제품. 그리고 조달 구분은 어차피 생산이죠. 자, 생산입니다. 아, 그런데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조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나와 있으면 요거 갖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리드 타임은 어디 있어요? 자, 마스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더 코스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드 타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긴 품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산악자전거 P20G입니다. P20G를 보니까 4일, P21G에 A421, 4일 눌렀더니 4일, 일반 자전거 레드는 5일, 블랙은 4일. 그러면 리드 타임이 가장 긴 거는 그렇죠. 일반 자전거 레드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그래서 리드 타임은 어디에 있다? 오더 코스터, 즉 두 번째 탭에서 리드 타임을 확인하면 된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계정은 제품이랍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생산 담당자로 옳지 않은 것은 담당자가 있네요. 자, 담당자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늘려보세요. 그거 너무 많이 늘렸나요? 네, 여기 늘려보시면 물류 실적의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클릭하시고 거래처가 아니라 품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세요. 계정은 제품이죠? 제품 선택해 주십시오. 제품은 뭐 생산이니까 생산 선택하셔도 돼요. 네. 자, 어쨌든 제품을 여기 계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조회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생산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나요? 자, 품목에 대해서 생산 담당자가 제대로 이어진 것. 자,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산악자전거 P20G는 커저를 갖다 놓으시면 임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자, 맞아요. 동그라미. 산악자전거 P21G입니다. P21G 중에 A421입니다. 그러면 얘죠. 최일영. 그런데 최이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틀린 게 아니라 최이영이라는 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일반 자전거 레드입니다. 자, 일반 자전거 레드를 클릭했더니 박상우 맞네요. 일반 자전거 블랙입니다. 블랙은 박지성 맞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자, 2000번 아산자전거 지사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아산자전거 지사에서 관리하는 창고, 장소에 대한 적합 여부가 부적합, 밑줄 그으세요. 부적합. 가용재고 여부가 부에도 표시해 놓으시고요. 위치 코드와 위치명으로 옳은 것은, 즉 창고와 장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적합 여부가 부적합이면서 가용재고가 부인 위치 코드와 위치명호를 찾으면 됩니다. 어디서 찾을까요? 그렇죠.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에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해 주시고 2000번 지산지 확인하시고 창고 장소라 그랬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회를 할 거예요. 조회를 하기 전에 적합 여부가 부적합이죠? 자, 그러면 여기 적합 여부를 부적합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천 지점과 부품 창고와 제품 창고가 열렸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올릴게요. 올리시면은 얘를 이렇게 올려서 보면 되죠. 그랬을 경우에 요 가용재고가 부인 거를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는 가용재고가 여예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거를 클릭했더니 부네요. 부를 찾아보니까 제품 장소의 인천 지점입니다. 그런데 어디 창고예요? 제품 창고의 인천 지점의 제품 장소의 인천 지점이죠. 그러면 P201입니다. P201을 찾으니까 1번이네요. 자, 답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합 여부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가용재고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면 부품 반제품의 부품 장소는 지금 여기는 부적합으로 나왔죠? 여기를 전체로 한번 볼까요? 자, 전체로 봤을 때 부품 창고 인천 지점의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는 적합이에요. 그리고 가용재고는 여입니다. 제품 장소의 인천 지점의 청라입니다. 제품 창고의 인천 지점의 청라. 여기 제품 장소의 인천 지점 청라는 적합인데 가용재고는 부네요. 그리고 미사용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M202는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의 부적합이고 부적합은 맞는데 그렇죠. 가용재고가 여로 되어 있어서 답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전체로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이 열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뭘 연다? 부적합만 열어서 확인한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모품목 산악자전거 P20G입니다. 기준일자는 7월 24일, 사용 여부는 사용.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모품목
NAX A420 산악자전거에 대한 자재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재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산악자전거를 만드는데 어떤 게 들어가느냐라는 거를 알아볼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BOM 등록을 열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BOM 등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관리 공통 들어오시고요. 기초정보관리, 이거 너무 열려있으면 이렇게 닫으셔도 돼요. 네. 자, BOM 등록. 거기에서 뭘 물어봤냐면 산악자전거 P20이었죠. 20G입니다. 그래서 모품목을 더블 클릭 또는 요 돋보기 표시 F2 또는 요거 돋보기 표시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품목이 많지 않으니까 만약에 품목이 많다. 그러면 품명을 산악자전거라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금방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을 뭐 몇 가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려울 때는 품명 또는 품번을 알고 있다. 품번 알고 있죠? 그럼 품번을 여기다가 치시면 됩니다. 거기에 요거죠. 자, NAX A420입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 기준 일자는 7월 24일로 해달래요. 2024년 07월, 2023년이죠. 요거 눌러서 달력 이용할게요. 자, 7월 24일. 7월 24일. 그리고 사용 여부는 사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조회. 그러면 사용되는 품목만 뜹니다. 자, 뜨셨나요? 자, 그러면 자품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전장품 ASSY는 외주 구분이 유상이다. 외주 구분을 봤더니 무상이네요. 그죠? 무상입니다. 틀렸어요. X. 자, 두 번째. 페달. 자, 페달입니다. 페달은 필요 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필요 수당이 1.1, 1.2. 어이구, 헤드램프가 더 많이 필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또 틀렸고요. 이번에는 브레이크 시스템 타입 A입니다. 자, 브레이크 시스템 타입 A를 눌러봤더니 사급 구분이 사급이다. 사급 구분이 자재입니다. 사급이 아니죠. 자,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파워 트레인 ASSY MTB입니다. 자, MTB 눌렀더니 계정 구분이 반제품이다. 계정 구분을 봤어요.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살짝 올려서 계정 구분이 여기는 안 나오죠. 그죠? 자, 계정 구분을 보시기 위해서는 뭘 열어야 되냐? 정전계 열어주십시오. 정전계를 열어서 여기를 품목을 산악자전거 걸어주시고요. 2023년 07월 24일 조회. 그러면 여기에 MTB가 조달 구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생산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살짝 크게 할게요. 계정이 뭘로 되어 있어요? 반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구분은 반제품이다. 맞는 답이죠? 동그라미입니다. 답은 4번. 자, 지금 이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개를 했어요? 2개를 열었습니다. 즉 BOM 등록도 열었고 그 다음에 BOM 정전계도 열었습니다. 왜? 계정을 보기 위해서 정전계가 필요합니다.
정전계, BOM 정전계는 모품목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품목의 계정들을 볼 수 있고요. 외주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셔도 되고요. 자, 살짝 올려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유상과 사급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OM 등록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시다 보면은 BOM 등록이 좀 더 여는 게 편리할까 아니면 BOM 정전계가 필요한가 요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무래도 BOM 정전계가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단원 기본 문제, 20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그리고 1회 기출문제 시뮬레이션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5번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목 헤드램프의 기준일자는 7월 24일이고요. 사용 여부는 여입니다. 다음 중 작품목 2190002000 헤드램프의 상위 모품목에 대한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위 모품목의 정보는 레벨 1레벨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레벨은 보지 않으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1레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자품목을 확인해서 모품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정보관리의 BOM 역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품목은 21900200 헤드램프입니다. 기준일자는 2023년 07월 24일. 자, 전체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전체는 사용과 미사용이 다 보여요.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 조회를 하시면 1품목 1레벨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이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 뭐죠? 그쵸. 다음 레벨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추죠. 이렇게 누르면 2레벨. 자, 그런데 우리는 1레벨만 볼 거니까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고 프레스 프레임 W, 프레스 프레임 Z,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P20G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았으니까 일단 브레이크 시스템 있습니다. 프레스 프레임 W 있습니다. 프레스 프레임 Z 있습니다. 프레스 프레임 Z의 타입 A 없네요. 자,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2000번 아산자전거 지사 작업 예정일은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계정은 반제품입니다. 다음 중 보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생산계획 내역에 대하여 1. 생산량을 초과하여 등록된 생산계획 품목과 작업 예정일이 옳은 것은 자, 생산계획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은 그렇죠. 생산관리의 생산계획 등록입니다. 클릭. 주식회사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작업 예정일은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랍니다. 자, 그러면 직접 치세요.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달력을 이용해서 즉 기간 입력을 통해서 6월 선택하고 1일부터 5일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치시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다. 그러면 달력 기간 입력 선택하세요. 계정 구분은 그렇죠. 반제품 열으셔야 돼요. 반제품
조회. 반제품을 조회했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전장품입니다. 자, 타입 A예요. 타입 A 위에다 놓으니까 일 생산량은 300개입니다. 6월 2일 날 300개, 6월 5일 날 300개. 초과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여기 초과 부분만 하는 거니까 X.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시스템 타입 A입니다. 자, 브레이크 시스템. 좀 올려야 되겠네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타입 A. 여기네요. 280개인데 6월 2일 날 280, 6월 5일 날 295. 290 있네요. 그럼 답을 한번 볼까요? 6월 5일 날 10개 추가해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답이 맞았고요. 이번에는 프레스 프레임 Z의 타입 B입니다. 프레스 프레임 Z의 타입 B 맨 아래에 있네요. 자, 40개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6월 2일 날 40개, 6월 5일 날 40개 초과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번째 파워 트레인 SA MTB 6월 2일 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워 트레인 SA MTB 클릭. 그랬더니 6월 2일 날 250개를 생산한다 그랬는데 250개 계획 잡혀 있고요. 6월 5일도 250개. 그러니까 초과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되는 부분은 그렇죠. 브레이크 시스템의 타입 A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만약에 날짜가 동일하다. 그러면 수량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 생산량을 초과하여 등록된 생산계획의 품목을 살펴봤습니다. 7번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 공정은 작업 공정이고요.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입니다. 지시기간은 6일부터 12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조건으로 등록된 작업 지시서 내역 중 주문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작업 지시를 등록한 작업 지시 번호로 옳은 것은 생산관리의 작업지시 등록 메뉴로 오세요. 자, 클릭. 아산 자전거 지사 선택이 됐고요. 작업 공정은 선택이 됐습니다. 필수 입력사항이니까 작업장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눌러서 제품 작업장인 L201 선택합니다. 지시기간은 6월 6일부터 12일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아니면 직접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회. 그랬더니 4개의 지시서가 있습니다. 주문 조회를 이용했다라는 건 상단에 있는 주문 조회 키를 이용해서 했다는 거고요. 청구 조회 또는 생산 계획 조회에 대한 계획된 부분에서 넘어와서 작업 지시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지시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작업 지시 등록 이력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해당 메뉴 작업 지시 등록에 대한 이력 정보가 없습니다. 즉 전에 작업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직접 입력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시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서도 없습니다. 세 번째 지시서 수주 등록, 즉 이전, 비포거든요. 작업 지시 등록 이전에 등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등록에 통해서 넘어온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답이겠네요. 자, 4번 한번 눌러볼까요? 이력 정보 눌러서 없습니다. 확인이 되셨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전 정보를 알아보는 키는 오른쪽 마우스의 작업 지시 등록 이력 정보이다.
8번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고요. 작업 공정이고요. 이번에도 반제품 작업장이네요. 이번에는 그죠? 조금 전에는 제품 작업장인데 지금은 반제품 작업장이에요. 지시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19일. 사용은 6월 15일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 지시 내역에서 확정 처리 시 그랬어요. 확정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작업 지시 번호로 옳은 것은 찾는 겁니다. 작업 지시 확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아산자전거 지사 확인하시고요. 작업 공정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은 반제품을 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회사마다 작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되는 작업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시기간은 6월 13일부터 19일입니다. 조회.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확정 수량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체크하시고요. 확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청구일자에 사용일자가 있습니다. 사용일자는 6월 15일이래요. 2023년 06월 15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4건의 항목을 처리하였습니다. 확인. 하단에 확정 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금액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확정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시서는 46개, 두 번째 6번의 지시서는 57.50, 로스율을 감안을 해서 확정 수량이 정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45.50, 여덟 번째는 67.60. 그럼 확정 수량이 가장 큰 거는 그렇죠. 여덟 번째의 지시서가 가장 큽니다.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4번. 그렇죠. 오, 잘하십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답을 찾으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메뉴가 어떤 건지 또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은 잘 못 찾게 됩니다. 아홉 번째 가보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 출고 기간이 6월 20부터 26일까지입니다. 청구 기간은 6월 20에서 6월 26일입니다. 주식회사 아산자전거 지사 박윤서 사원은 생산자재 출고 처리 시 출고 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자재를 출고 처리하고 있다. 다음 중 청구 품목인 21300-1600 페달의 청구 잔량의 합으로 옳은 것은 생산자재 출고 메뉴 오시겠어요? 자, 생산관리에 생산자재 출고 클릭. 출고 기간은 6월 20부터 26일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조회.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 출고 요청 기능을 이용하고자 그랬어요. 그래서 출고 요청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자, 클릭. 출고 요청 조회 적용. 청구 기간은 6월 20부터 6월 26일입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6월 20부터 26일까지 확인. 그리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페달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자, 쭉 봅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자, 두 개의 청구 수량을 더하셔야 됩니다. 자, 청구 잔량을 물어봤으니까 11개와 11개. 그래서 총 몇 개? 22개. 자, 그럼 답을 찾으시면 답은
2번. 왜냐하면 청구 조회를 했을 경우에 하나의 제품에 페달이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른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페달을 다 조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신 후 수량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아산자전거 지사인데 6월 27일부터 6월 30일 품목입니다. 공정은 작업 공정이고요. 반제품 작업장입니다. 다음 보기의 작업 지시 번호에 대한 실적 내역 중 부적값인 작업 실적 번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작업 실적 등록이라는 메뉴로 가겠습니다. 클릭. 아산자전거 지사 선택이 됐고요. 자, 지시 품목은 6월 27일부터입니다. 6월 27일, 6월 30까지 확인. 작업 공정인데 반제품 작업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시 작업장 선택 꼭 해주십시오. 반제품, 어이구, 작업으로 했네요. 반제품, 조회. 부적값인 작업 실적 번호를 물어봤죠? 자, 첫 번째 거 적합, 두 번째 거 부적합, 세 번째 거 적합, 네 번째 거 적합. 그런데 바디 알루미늄 만드는데 부적값이 났어요. 실적 번호를 물어봤죠. 지시 번호는 얘고요. 실적 번호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WR로 시작되는 게 실적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R 2306000002. 요거는 월을 여기 연도 월이고요. 여기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